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금 6시쯤 됐고요. 수원 현장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. 이제는 6시쯤 됐는데도 하늘이 환하네요. 제가 요즘 아주 극심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. 제 동영상 보시면은 가끔 제 이렇게 손이 나올 때 보면은 이렇게 지금 두르고 요 두 손가락에 반창고를 두르고 있는 모습이, 관찰력이 좋으신 분들은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. 한포진이거든, 한포진. 이게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났다가 다시 재발했다가 이게 무한 반복을 합니다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극심한 비염입니다. 제가 원래 체질이 비염이 아니었는데 언젠가부터 이렇게 조금씩 심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재채기, 콧물 한번 터지면은 그냥 뭐 걷잡을 수 없이 막 연속해서 나오거든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달리는 게 지금 요즘에 극심한 불면증입니다. 지금 오늘도 어젯밤에 한잠도 못 자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. 요번 현장 끝나면은 당분간 좀 일 쉬면서 요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뭐 여행도 다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10년째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수원 현장은 페인트가 시작됩니다. 페인트도 원래 어제부터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우리 페인트 사장님이 다른 현장 일이 예상외로 좀 늘어졌대요. 그래서 하루 늦게 들어오는데, 제가 이게 공정표를 짤 때 좀 아리까리한 공정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정도 여유 있게 잡든가, 또 중간중간 이렇게 빼놓는 날이 있어요.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일정이 뭐 하루 정도 안 맞을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밀리거나 하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공정표를 짭니다, 일부러. 그래서 이 계약서상 이제 소비자하고 약속한 준공 일자를 사실은 저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. 하루 이틀 일찍 끝나는 경우는 있어도 뭐 정말 천재지변이나 누구도 예상 못한 돌발 상황이 중간에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. 그래서 저희 현장은 그 작업자들이 좀 되게 그 작업 조건을 선호하는 그런 현장이에요. 여러 공종이 막 밀려 들어와가지고 막 복잡하게 막 서로 엉키지도 않고, 제가 미리 예정된 날짜에 딱딱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. 여기 뭐 사고가 난 건가? 사고가 왜 뭐야? 몇 대가 사고가 난 거야? 보통 얘기들 들어보면은 어떤 공종이 현장에 일하러 들어갔을 때 그 이전 공종이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500m.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냥 그대로 다시 철수를 하거나, 그러니까 이미 나갔어야 될 공종이 계속 이제 거기 현장에 죽치고 있으니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공종이 뒤섞여서 막 뒤죽박죽 일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. 저는 그런 상황을 극도로 싫어하는 게, 일단은 제가 정신이 없고 스트레스 받아서 좀 견디기가 힘들고, 당연히 작업자들도 스트레스를 받겠죠. 스트레스를 받고 작업 능률도 안 오르고, 스트레스 받고 작업 능률이 안 오르니까 당연히 마감도 좋아질 수가 없어요. 그 다음에 여러 공종이 섞여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 자기 일들 하느라고 바쁘기 때문에 남의 그 마감이나 이런 걸 신경 써주질 못해요. 그렇기 때문에 큰 현장 이렇게 여러 공종이 들어와서 뭐 일을 하다가 심한 경우에는 서로 다른 공종끼리 치고받고 싸움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. 300m. 그만큼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. 선행 공종이 싹 자기 거 마무리를 잘 하고 나간 다음에 그 후속 공종이 들어오면은 당연히 선행 공종이 해놓은 걸 갖다가 조심해서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. 만약에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 사람 인성이 잘못된 거고요. 인테리어라는 것이 그 각 공종별로 뭐 목공이면 목공, 페인트면 페인트, 뭐 필름이면 필름, 잠시 후 설비면 설비, 이 공종들이 다 각기 별개가 아니고 뭐 일은 따로따로 하겠지만 다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. 보통 페인트 하시는 분들 불만이 그거죠. 잘못은 목공이 하고 욕은 우리가 먹는다. 목공이 깔끔하게 안 해놔서 우리 일이 많아졌다. 이게 서로 엮여 있는 거거든요. 예를 들어서 어디 페인트 칠을 했는데 어느 부분이 크랙이 났어요. 그러면은 페인트가 크랙이 갔다고 해서 무조건 페인트 잘못이 아니에요. 본 바탕이 잘 돼 있으면은 페인트도 당연히 뭐 크랙이나 하자가 날 확률이
적어지는 거예요. 또 한 가지 흔한 예가 우리 이제 인테리어 필름하고 도배하고 만나는 부분이 있습니다. 뭐 쉬운 예로 우리가 천장 몰딩은 필름으로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천장면은 도배로 바르고 했을 경우에 필름하고 도배하고 만나잖아요. 그럼 보통은 필름이 먼저 시공이 되고 도배가 그 위에 살짝 태운단 말이에요. 근데 도배는 이게 마르면서 수축이 되거든요. 마르면서 수축이 되는데 수축하는 힘이 엄청나요, 생각보다. 근데 필름이 우리 그 엣지 부분, 뭐 현장용어로 고급지라고 그러죠. 엣지 부분을 접착을 잘 안 해놓으면은 도배가 땡기면서 그 부분 필름이 다 떨어져 버려요. 또 한 가지 얘는 필름은 정상적으로 시공을 했는데 도배가 이제 필름 위에 이렇게 살짝 태울 때 칼질을 심하게 해가지고 그 필름까지 잘라버리잖아요. 그럼 또 도배가 수축을 하면서 그 잘리면 이 필름이 도배하고 붙어가지고 벌어져 버려요. 근데 이런 걸 일반 소비자분들이나 어떤 그 인테리어 이런 뭐 자재나 공법에 대한 조회가 없는 분들이 볼 때는 필름 쪽이 이상하면은 필름이 잘못한 걸로 알고 있는 거고, 도배 쪽이 이상하면은 도배가 잘못한 걸로 알고 있는 거고, 페인트 쪽이 이상하면 페인트가 잘못된 걸로 알고 있는 거고. 그래서 반셀프 인테리어 같은 거 하는 경우 있잖아요. 여러분들이 소비자분들이 직접 각 공종마다 그 작업자분들이나 기술자분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뭐 인테리어를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. 나중에 하자가 생기면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 페인트는 목공 핑계대고, 도배는 필름 핑계대고, 필름은 도배 핑계대고.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,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, 또 반대로 이 사람도 거짓말인 것 같고 저 사람도 거짓말인 것 같고, 제대로 된 사후 처리를 받기가 힘들죠. 그게 사소하고 그나마 쉽게 고수가 되는 문제 같으면은 뭐 그나마 괜찮은데, 아무한테도 서비스는 못 받고 본인도 해결을 못 하는데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은 그게 돈을 아낀 게 아니죠. 결국에는 볼 때마다 짜증나고 꼴보기 싫고, 그걸 또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자니 또 돈이 들고 본인이 스스로 해결은 못하고. 그래서 셀프 인테리어나 뭐 반셀프 인테리어를 하실 때는 저희 같은 업체를 쓰지 않더라도 그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조언을 많이 받으시고 충분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. 충분한 공부라는 게 사실 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이 알아보고 최대한 심사숙고해가지고 해야 돼요. 인테리어를 할 때 여러 가지 공정들이 들어오고 여러 기술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 분들은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것부터 좀 공부를 많이 하실 거예요. 뭐 유튜브든 인터넷이든 찾아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안내도 많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쉽게 찾아보실 수도 있을 텐데, 그 순서를 정하는 게 우리가 이제 공정을 짠다고 그러잖아요. 순서는 알겠는데 각 공정당 시간을 얼마나 잡아야 되는지, 인원은 몇 명이 소요가 되는지, 이거는 솔직히 일반 분들이 뭐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사실 좀 힘들어요. 베테랑 업체들도 공정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공정들이 막 짬뽕이 돼가지고 현장이 막 정신없이 막 돌아가고, 마감 날짜 임박해가지고 막 난리 그냥 현장이 막 북적북적 막 난리, 막 고성도 들리고 막 서로 싸움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. 근데 베테랑 업체들도 그렇게 정확하게 공정표를 짜기가 쉽지만은 않아요. 기왕이면 마감이 좀 더 잘 나오고 또 평화롭고 여유롭게 현장에 돌아가려면, 평화롭고 여유롭게 돌아가야 마감도 잘 나와요. 돌아가려면은 그 계획을, 공정표를 짤 때 그 계획을 굉장히 치밀하게 짜야 되거든요. 공사를 빨리 들어가서 빨리 시작을 해서 뭐 후다닥 해가지고 빨리 끝내는 게 능사가 아니고, 사전 계획을 굉장히 치밀하고 꼼꼼하게 짜놓고 공사가 들어가면은 그 계획대로 일사천리로 쫙 되는 게,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. 그래서 뭐 소비자분들 중에는 그 점포의 렌트 프리 기간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이렇게 마음이 급해서 빨리빨리 공사 들어가 주세요, 빨리 뭐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 주세요, 이제 이러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. 그래서 일단 공사부터 시작을 해 놓으면은 뭔가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이제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. 그러면은 오히려
최종적으로 마감 시간은 오히려 더 뒤로 밀릴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중간에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했던, 준비하지 못했던 어떤 돌발 상황들 때문에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항상 저희가 좀 릴렉스를 시키죠, 소비자분들을. 공사가 빨리 들어가는 것보다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좀 인식을 많이 시켜드리는 편이에요. 이렇게 주저리 하면서 오니까 졸음운전도 예방이 되고 지루함도 좀 덜한 것 같네요.